소개팅은 언제 하니? 그 한마디에 라온의 하루가 엉켜버렸습니다. 주말 늦은 아침 식탁에 앉은 정라온은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를 뜯고 있었어요. 29살 서울 마포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혼자 사는 평범한 직장인이죠. 중소기업 경영지원팀 대리로 일하면서 월세와 학자금 대출, 부모님 생활비까지 챙기느라 늘 계산기를 들고 삽니다. 성격은 조용하지만 책임감이 강하고 부탁을 받으면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때 휴대폰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가족 단체 채팅방이었어요. 사촌 오빠의 웨딩 사진이 연달아 올라왔습니다. 드레스, 꽃길, 호텔 뷔페 사진이 끊임없이 떴죠. 곧이어 엄마의 메시지가 화면에 떴어요. 라온이는 소개팅은 언제 하니? 라온은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화면만 바라보다가 답장을 쓰려다 지우고 이모티콘을 누르려다 취소했어요. 그것마저 망설이다가 결국 휴대폰 화면을 엎어두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축의금 봉투가 한 장 놓여 있었어요. 오늘 오후 대학 친구 결혼식에 들고 갈 봉투였죠. 봉투를 잡고 있는 손끝이 약간 굳어 있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특별해질 거예요. 지하철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결혼식장으로 가는 라온은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어요. 정장을 겨우 갖춰 입은 채였죠. 작은 가방 안에는 축의금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7만 원을 넣었다가 다시 빼고 10만 원을 넣었어요. 며칠 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본 글이 떠올랐습니다. 요즘은 10만 원도 부족하다는 댓글들이 많았죠. 앞에는 유모차를 끌고 탄 젊은 엄마가 아이를 달래느라 진땀을 빼고 있었어요. 아이는 계속 울었고 엄마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옆자리에는 작업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꾸벅꾸벅 졸고 있었죠. 손에는 도시락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저 멀리에는 나이 지긋한 부부가 서로의 장바구니를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채소 봉지를 번갈아 가며 들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라온은 자연스럽게 저 사람들의 하루를 상상했어요. 어린이집 비용, 학원비, 전세 대출, 병원비. 머릿속에 숫자가 줄줄이 떠올랐습니다. 가방 속 봉투 무게가 점점 더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지하철 안내 방송이 흐르는 동안 라온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어요. 오늘 친구 결혼식까지 잘 보고 와. 너도 예쁜 생각 좀 하고. 라온은 짧게 답하려다가 메시지를 지웠습니다. 다시 쓰려다가 또 지웠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다시 가방 속에 깊숙이 넣었습니다. 지하철은 계속 달렸고 라온은 손잡이를 꽉 쥔 채 서 있었어요. 호텔 웨딩홀은 반짝였습니다. 하얀 조명 아래 친구는 예쁜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신부 대기실에서 라온은 친구의 드레스 끈을 살짝 정리해 주었습니다. 예쁘다. 라온이 여러 번 말했어요. 친구는 웃으면서도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 드레스 대여비만 해도 우리 둘 월급 합친 것보다 많아. 신혼집 전세 대출 이자 매달 나가는 거 보면 진짜 열심히 살아야 돼. 준비 기간만 1년 걸렸어. 친구는 대수롭지 않게 웃어 넘기려 했지만 라온의 귀에는 숫자만 또렷이 남았습니다. 대여비, 대출, 이자.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식이 시작되고 테이블에 앉은 동기들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요즘 축의금 10만 원도 부족하다던데. 나는 친하니까 20 냈어. 축가가 울리는 동안 라온은 손에 들고 있는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이번 달 카드값, 학자금 상환, 월세,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까지 떠올리자 마음 한편에서 작은 한숨이 저절로 새어나왔어요. 반짝이는 웨딩홀의 겉모습과 친구 입에서 흘러나오는 대출 이야기가 묘하게 대비되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나오는 길 라온은 대형마트에 들렀습니다. 저녁에는 회사 팀원의 신혼집 집들이에 초대되어 있었어요. 신혼부부에게 줄 세제를 고르다가 라온은 자연스럽게 단가와 용량, 할인폭을 비교했습니다. 실용적인 걸 사주고 싶었지만 너무 저렴한 것을 고르기에는 마음이 쓰였어요. 휴대폰 속 가계부 앱을 열어봤습니다. 이번 달 지출 예정 항목을 쭉 내려보니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많았어요. 병원비, 교통비, 점심가, 그리고 오늘 축의금과 집들이 선물까지 여유라고 쓸 수 있는 칸은 거의 없었습니다. 라온은 화면을 위아래로 스크롤하며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손가락이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계산대 앞에 줄을 서서 라온은 자신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은 그냥 한 달에 한 번뿐인 여유라고 생각하자. 앞사람이 계산을 마치고 나갔습니다. 라온의 차례가 되었어요. 직원이 바코드를 찍기 시작했고 화면에 금액이 하나씩 올라갔습니다. 마지막 총액이 찍히는 순간 카드 단말기에 카드를 갖다 댔어요. 결제 완료 소리가 났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또 한 번 숫자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라온은 영수증을 받아 지갑에 접어넣으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녁, 오래된 빌라 3층. 신혼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뜻한 음식 냄새가 났어요. 팀원의 웃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작은 거실에는 접이식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 간단한 안주와 음식들이 빼곡했어요. 벽 한쪽에는 아직 다 뜯지 못한 이사박스가 쌓여 있었습니다. 박스에는 유리컵, 주방용품이라고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팀원은 웃으면서 말했어요. 집값이 너무 비싸서 여기라도 얻은 게 어디냐. 전세 대출 이자만 매달 얼마인데. 위층에서는 아이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고 아래층에서는 TV 소리가 새어 올라왔습니다. 그 소리를 배경으로 팀원은 소근소근 이야기했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좋긴 한데 출근 전에 도시락 싸고 퇴근하면 빨래 돌리고 주말에는 양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내가 언제 쉬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 웨딩홀 예약할 때는 1년 전에 알아봤는데도 원하는 날짜 못 잡았어. 청년들 결혼 줄었다면서도 토요일 오후는 다 예약이래. 말 끝에는 웃음이 붙어 있었지만 눈 아래 짙은 다크서클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라온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듣다가 문득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결혼하면 뭐가 좋은 거지? 지금 내 하루에 이런 일들을 더 얹을 수 있을까? 싱크대에 쌓인 설거지, 택배 박스를 접어두는 손, 야근 후 둘이 번갈아 가며 장을 본다는 이야기 속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기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집들이가 끝난 후 버스를 갈아타기 전에 라온은 동네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따끈한 어묵 국물을 하나 사서 바깥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어요. 밤바람이 차가웠지만 따뜻한 국물이 손을 데웠습니다. 옆 의자에서는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남자가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소개팅은 좋은데 이번에 계약 연장될지도 모르는데 나도 지금 상황이 좀 애매해서 응, 나도 결혼은 해야지 생각은 하는데 근데 이직하고 또 적응하면서 청첩장 돌리면 다들 뭐라 할 것 같지 않냐? 준비 기간만 1년은 잡으라는데 나 그렇게 1년 동안 시간이 있다면 차라리 숨을 좀 돌리고 싶은데 남자는 말끝을 흐리며 웃었어요. 통화를 마치고 나서도 한동안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손에는 편의점 도시락이 들려 있었어요. 남자는 도시락 뚜껑을 열지도 않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라온은 그 말을 들으며 오늘 엄마에게서 온 메시지가 떠올랐어요. 눈앞에 앉은 남자의 어깨를 보니 해야 한다는 마음과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 사이 거리가 생각보다 멀어 보였습니다. 라온은 말없이 어묵 국물을 마셨어요.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동안 라온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저 남자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리요. 늦은 밤 라온의 오피스텔. 작은 책상 위에 노트북과 가계부, 결혼식 청첩장 2장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 달 결혼식 2번, 다음 달 예정된 동기 결혼식 1번. 라온은 노트에 조용히 숫자를 적어봤어요.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월세, 대출 상환, 교통비, 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 식비. 줄을 그어 내려가다 보니 저축이라고 적힌 칸은 숫자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라온은 청첩장 위에 손을 올렸다가 조심히 치웠어요. 대신 작은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라온이 적어둔 짧은 문장이 있었어요. 1. 부모님 생활은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싶다. 2. 지금 하는 일을 중간에 포기하고 싶지 않다. 라온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 결혼을 한다는 건 이 둘 중 하나를 놓을 수도 있다는 뜻처럼 느껴졌어요. 그 생각이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으로 남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밤늦게까지 불 켜진 다른 오피스텔들이 보였어요. 저 안에도 누군가는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온은 메모장을 천천히 닫고 청첩장을 책상 서랍 안쪽 깊숙이 넣었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며 라온은 다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엄마 메시지가 밤사이 한 줄 더 도착해 있었어요. 엄마는 그냥 내가 혼자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 힘들면 언제든 얘기해. 라온은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보고 들은 얼굴들이 떠올랐어요. 행복하지만 지친 친구, 숫자와 현실 사이에서 서 있는 동료, 소개팅 대신 계약 연장을 걱정하던 편의점의 남자, 그리고 작은 오피스텔 한켠에 놓인 자신의 가계부. 모든 게 하나로 이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라온은 천천히 답장을 썼습니다. 엄마, 나도 언젠가는 좋은 사람 만나서 서로 덜 힘들게 해주는 결혼하고 싶어. 근데 지금은 좀 더 준비하면서 지내볼게. 나 외롭기만 한 건 아니야. 일도 재밌고 할 것도 많아. 보낼까 말까 망설이다가 라온은 마지막 문장을 하나 더 덧붙였어요. 나중에 천천히 얘기하자. 오늘은 회사에서 야근할 것 같아. 메시지를 보내고 라온은 가방 속에 다이어리와 도시락통을 챙겼습니다. 청첩장은 책상 서랍 안메모장 옆에 가지런히 넣어뒀어요. 서랍이 닫히는 소리는 작았지만 마음속에서는 한 가지 다짐이 조용히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은 내가 이미 책임지고 있는 것들을 먼저 지키는 시간으로 두자. 라온은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 끝 창문 너머로 아침 햇빛이 들어왔어요. 소개팅을 거부한 것도 약속을 영원히 미룬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견딜 힘을 먼저 챙긴 한 조용한 선택만이 남았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 동안 라온은 가방 끈을 한 번 더 단단히 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 하루를 시작했어요. 오늘 손녀딸의 마음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